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 짚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척하면 촉이 온다는 육감적인 남자 베프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경찰분들 되게 좋아하는데 또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제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승진은 좀 힘들고 자꾸 누적되고 적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한번 올라가 볼까 하다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브로커 놀이도 그렇게 많이들 하시고 최근 광주 전남 지역 수사기관에서 수사 인사 청탁 비리 하다가 사건 브로커 노릇을 하던 경찰이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망에 올랐다가 14일 동안 실종 신고가 됐던 전직 치안감 A씨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관련된 경찰 7명이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의 개요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좀 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사건 브로커, 승진 브로커 요걸 두 개를 아시면 승진 브로커가 따로 있군요. 사실은 같다고 볼 수 있죠. 사건 브로커는 사건을 뭐 마사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보를 준다든가 이런 거를 하는 사람입니다. 전직 경찰인 경우도 있고 뭐 지금 여기 있는 사람처럼 소위 말하는 삐끼 출신도 있고 뭐 전과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이제 뭐 이렇게 운거하고 있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경찰서 주변에 이것저것을 해주는 사람. 근데 그게 사건 브로커인데 당연히 사건 브로커를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승진 브로커가 되는 게 인사 브로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관여했던 사람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승진을 청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부류는 약간 나눠지기도 하지만 겹치기도 합니다. 사건 자체는 그렇습니다. 애초에 사건 시작은 코인 사기범 탁씨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탁씨가 자기 사건, 코인 사기죠. 코인 사기를 무마하기 위해서 유명한 처음에는 뭐 전모 씨라고 하는데 전모 씨한테 청탁을 했는데 좀 빌빌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더 규모가 큰 성 씨한테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성 씨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뭐 경찰 주변에서 그냥 사기꾼인데 쉽게 말하면 그런 삐끼도 하고 사기꾼인데 어떻게 물었는지 경찰대 인맥을 물어갖고 경찰대 출신들의 고위직에 같이 한 무슨 골프 모임의 회장이 돼갖고 일종의 그게 이제 일종의 힘이 된 거죠. 지역에서 이제 부킹 주선해주고 그러니까 경찰 고위직들이라는 게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무려 18억 5천만 원 정도를 아까 말한 코인 사기범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받게 돼 갖고 최종적으로 연결된 게 지금 죽었다고 하는 김모 씨라고 하는 전직 치안감. 근데 이 사람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그 골프 모임으로 흡수시켜가지고 네, 그 골프장 모임에서 좌지우지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네. 들리던데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 모임이 무슨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모임 뭐 이렇게 해갖고 무슨 회장인 건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경찰대 출신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네, 경찰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경찰대 이익이라 그랬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죽은 사람이 이익입니다. 김모 치안감 죽은 사람이 경찰대 이익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찰대 고위직 출신들의 골프 모임의 회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골프 모임 부킹을 하면서 이쪽 사람 붙여주고 경찰 고위직을 붙여주면서 사건 브로커도 하고 승진 브로커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이제 뭐 경감들이 경정 위 쪽으로 올라갈 때 돈 좀 받아갖고 위로 전달해갖고 승진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명이 관여돼 있었고 거기 말하자면 경무관 출신, 경감 출신, 치안감 출신, 총경 출신 무슨 연결돼 있고 무려 이제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수사관도 있었고 그 사람은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왜 검찰 출신 수사관들을 바로 구속시키냐면은 검사들이 참 나쁜 건데 자기네들하고 저 위로 타고 올라가 막기 위해서 끊어버리는군요 중간에. 빨리 구속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찰들은 놔둡니다. 이게 왜 놔두냐라고
이전의 사건에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놔둔다고 저는 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뭐냐면 니네들이 어디서 끊을 건지 니네들이 결정해. 그러니까 그래서 치안감이 죽은 것도 결국은 지구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도는 게 그거고, 검찰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 검찰 수사관님만 막으면 되니까, 이거 얘는 구속시키면 되니까 얘는 어차피 차단된 거고. 그러니까 보통의 이런 경찰, 검찰이 연결된 이런 형태의 사건이 중간에서 끊긴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은 보통 이런 방식입니다. 누구 하나가 죽고 누구 하나 구속되면 거기서 끊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근데 문제는 이 사건 브로커가 지역의 토호들, 특히 지자체장과 지자체장이 관여할 수 있는 이제 공사, 관급 공사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2천만 원 미만은 저거 안 붙이죠. 저도 안 붙이죠. 근데 그게 쌓이면 매덕이 되고,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래서 이걸 검찰들이 그러면 선거까지 끌고 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역 정가가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사건을 끌고 가려. 그러니까 원래는 경찰 검찰의 비리를 일종의 후려치는 거죠. 경찰 검찰의 비리 자체를 엎고 지역 정가의 비리로 이제 돌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바로 그것 때문에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성모라고 하는 사건 브로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20대 때부터 밤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인맥을 다졌어요. 특히 그 동네 경찰 간부, 지역 유지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힘을 좀 기르다가 2000년 전후에, 보통 이제 경찰서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통규제시설위원회 위원, 뭐 이렇게 외부 이런 거죠. 인원들. 반변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자리 하나 딱 차지하게 되면 사실 별 의미는 없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되고 어깨에 힘을 주는 그런 자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런 자리를 하나 차지하게 되면 경찰 간부들하고 공식적으로 딱 알게 되는 그런 자리가 돼버려서 그런 사람들하고 밥도 먹게 되고 뭐 모임도 하게 되고 등산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힘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게 모임 되죠? 회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코가 깨게 되는 거죠. 거기 들어오는 애들. 그러면서 이제 사건 브로커가 점점 되고, 그렇죠. 일이 커지게 되는군요. 그러다가 이제 뇌물을 주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건이 승진으로까지 연결되게 되고, 사건 처리까지 연결되고 되게 되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고, 넘어가서 이거 터진 거는 터지면서 이제 탁 씨가 그렇죠. 성 씨한테 이 정도 뒀는데 그렇지. 성 씨가 해결을 못하니까 이제 미루고 계속 하다가 그럼 같이 죽자 해서 검찰에 투서하게 돼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아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들은 경찰되고 인맥 중요하단 말이 이렇게 많이 들었으나 결국 그 인맥이라고 하는 게 서로 백 쓰고 돈 쓰라는 거였냐, 자괴감이 든다, 뭐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경찰 거죠. 하위직들은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배프님 보시기에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돈 쓰고 백 쓰면 되지. 그럼 돈 쓰고 백 쓰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실력 있는 사람은 못 올라가고 실력 없는 애들만 고위직으로 올라가서 바로 그거죠. 다 망가지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경찰 계급제를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심사 승진을 뭐 좀 조정을 하고 심사 승진할 때의 심사관들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경찰 개혁으로서 거서 20, 3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 30년 전, 20년 전에는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알아서 위에서 꽂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노무현 정권 넘어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투명한 심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심사 승진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뒷돈이 오가게 된 거죠. 그리고 뒷돈이 오가게 되면서 그 뒷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 있는 경찰대 출신이라든가 특정 인맥들이 크기 시작했던,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또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황영조 선수는 황의조. 황의조. 황의조 선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난리를 치고 영국 가더니 영국에서는 또 골도 잘 넣고 잘 지내요. 이제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당분간 국가대표로는 뛰게 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나왔죠.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작년 6월에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 인스타그램에 황의조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황의조라는 사람이 불법 촬영을 하고 뭐 해서 이런 얘기가 됐죠.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서 그 상황에서 이제 황의조 쪽에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 올린 사람을.
근데 그래서 수사를 했더니 문제가 되는 경찰이 수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형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의조의 이상해요. 형수라는 거예요. 구속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구속이 됐죠. 왜 그러냐면 이게 공개한 내용이 황의조만 문제가 아니라 황의조와 같이 성관계를 한 부분이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의조도 역시 이제 입건이 됐죠. 근데 왜 그러냐? 황의조가 그 피해자랑 합의하에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찍었다. 그러니까 성관계는 합의하에 했겠지만 예, 그 촬영. 촬영은 예. 합의하에 한 게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지금 2명, 또 3명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형수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럼 앞으로 가보는 거죠. 네. 그럼 왜 형수라는 사람이 물론 본인은 그럽니다. 자기는 해킹을 당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무관하다라고 하지만은 경찰이 IP 추적, CCTV 추적을 해보니까 이건 그게 아니라 이 형수란 사람이 공격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된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 첫 번째, 이거 뭐 흔히 말하는 돈 문제. 소속사를 바꾸려고 했더니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형과 형수가 황의조의 매니저라고 해서 형수가 황의조를 뭐 우리 애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해버리는데 머리가 커버리니까 이제 독립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시동생의 성적인 영상을 풀어요? 그러면 제3의 피해자도 생길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맥락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딜을 하든지 그렇죠. 그래야죠. 그러니까 사전에 딜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나오는 좀 지저분한 얘기가 나왔고 그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제3자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일파만파된 것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럼 황영조가 이 동영상을 왜 남긴 거냐? 황의조. 황의조 죄송합니다. 황의조가 그럼 황의조라는 사람이 이 병적으로 이런 형태의 성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각기 다른 그러니까 대상을 상대로 이렇게 동의 없이 찍었다고 하면 이거 심각한 병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황의조도 문제고 그것에 공개한 그 사람도 문제고 그러니까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해봐야 된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국가대표 경기에 황의조를 입건됐는데 왜 내보냈냐. 그래서 요번에 결정된 건 요번에 잠정 출전 안 시키겠다. 국가대표에 뽑지 않겠다라고가 오늘까지 얘기입니다. 근데 황의조 선수는 지금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피의자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는데 외국에 그렇게 오랫동안 나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수사를 해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합니까? 아니죠. 거기 지금 노리치 소속이니까 거기서 게임을 해야 되니까. 영국의 노리치 소속이니까 거기서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피의자 기소 중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은 얼마나 들어오겠다. 언제까지 들어온다고 해야죠. 예. 수사가 먼저죠. 지금 본인의 그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 있으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라고 해니까 직접 이제 수사 요청을 하면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건 본인이 얘기한 부분이니까. 지금 보세요. 좀 형평이 안 맞아요. 근데 지드래곤이나 이성윤 씨나 지금 둘 다 마약이라고 그렇게 시끄럽게 해놨지만 결국 마약 하나도 안 나온 걸로 나왔지만 그렇죠. 이정섭 씨 차남이라는 분은 온 식구들이 다 마약하는 걸 알았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 사람이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 강제수사 당한 것도 거의 없다고 나오잖아요. 특히 매형이 마약 수사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과정 중에서 특별하게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다거나 강제수사 당했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 부인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다 줬는데도 지금 그 사람은 되게 보호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하고 이 황의조하고 여러 사람들 보게 되면 황의조나 이 이정섭 차장의 처남이나 둘 다 너무 보호받는 사람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잘 자기네끼리만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황의조 선수에 대한 부분은 다른 핸드폰이 아니라 노트북 같은 것도 포렌식을 하고 있으니까 증거를 지금 인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다른 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으니까 황의조 건은 조금 열애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정섭 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형태의 연예인 마약 부분에서는 사실 이건 좀 경찰이 좀 오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사안이 좀
너무나도 많이 터져갖고 네. 거기에 이제 경찰의 수사 역량의 문제, 그 마약 수사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투명한 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약 수사가 투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그러는 경찰은 그러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진술을 받았는데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지금 입장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간다. 이성균이든 지디든 간다라고 하는 거에서 계속 뭐 모발을 뽑는데 문제는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뭐 모발의 양도 몰라. 그래서 그 저 국가수사 거부가 돼. 그럼 경찰의 CSI 애들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애초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논란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그리고 연예인 관련된 마약 사건이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덮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논란이 되면은 경찰의 입장에서도 애초에 그러면 연예인이든 누구든 엄격하게 하고 대신 그 기록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공정하게 공개를 해서 이것이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처럼 무슨 똥꼬집 부리는 것처럼 우리가 음성이어도 계속한다. 죽어도 한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경찰의 그러니까 연예인이건 누구도 마약을 하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고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하면 사과를 하고 거기선 접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프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